데이터 최고 시대, 금이 아니라 데이터를 캐야 합니다. 누가 승자가 될까요?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25만 명의 개척민이 몰려들었지만 금을 발견해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금을 캐러 온 사람들에게 숙소나 식사 그리고 장비를 제공한 이들은 떼돈을 벌어갔죠. 광부들에게 청바지를 판매한 리바이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닷컴 열풍이 불었던 당시에는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가 웃었습니다. AI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땅끝하고 웃는 중이죠. IT와 AI 업계에서는 데이터 골드러시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데이터라는 광맥을 향해 모두가 달려들고 있는데 AI 모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상상도 못할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인 달리를 만들기 위해 약 2억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도비는 자사 AI 생성기를 교육시킬 목적으로 사진과 비디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6센트에서 16센트, 비디오는 분당 2.5달러에서 최대 7달러까지 지불했다고 합니다. 더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금을 채굴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채굴할 차례입니다. 이 데이터 시장 중 핀테크는 보다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중에서도 마이데이터라는 광맥으로 몰리는 중인데 이 사업에 참여한 주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중은행부터 핀테크 스타트업까지 현 기준 총 97개사에 해당합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에는 자산 관리가 있습니다. 어떤 금융앱이더라도 마이데이터 연동을 하면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과 보험, 대출, 그리고 연금까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가입 프로모션이 유행했을 시절 수많은 마케팅 푸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마이데이터 연동은 곧 고객 확보를 상징했으니까요. 재밌는 건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억 명이 넘게 가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는 약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마이데이터 가입자는 이 경제활동 인구 대비 무려 3배수나 됩니다. 가입한 은행마다 기프티콘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니까 1억이라는 숫자는 납득이 갑니다. 이 은행 저 은행 돌아가며 가입한 적 없나요? 저만 그랬나요? 가입자 1억 명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한 마케팅 비용을 대충 추산해보자면 어떨까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한 개 가격은 3,820원입니다. 5천만 정도 되는 사람한테 뿌렸다고 가정하면 1,900억 원이나 사용했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마케팅 비용도 따로 있었겠죠. 이렇게 큰 돈과 많은 사업자들이 달려드는 이 데이터 골드러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이데이터, 직역하자면 말 그대로 나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금융정보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발급한 서류기록, 지불한 세금정보, 이 모든 것이 마이데이터 안에 포함됩니다. 이전엔 데이터가 플랫폼 주도하에 사용되었다면 그 주체권을 정보 주체에게 주어지게 하자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플랫폼은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계되어 있는 플랫폼끼리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야 합니다. 말이 길어졌으니까 짧게 요약해볼까요? 자, 이 데이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래서 마이데이터의 금융 서비스를 확인하면 연동하고 싶은 은행을 내 결정 하에 연동하게끔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이 개인을 어떻게 식별할까요? 오프라인 창구라면 신분증과 대조해보겠지만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접근한 경우 데이터를 요청한 당사자가 맞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요구합니다. 서비스를 가입할 때 개인 인증은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내 명의와 일치하는 디바이스에 문자를 보내거나 네이버 또는 카카오 인증을 진행합니다. 해외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 인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구글을 볼까요? 회원 가입을 진행할 때 본인 인증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간혹 다른 해외 서비스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국내에 사업자 된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거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본인 인증이 필수라는 겁니다. 이건 인터넷 실명제라는 국내법과 얽혀 있습니다. 반드시 실명을 인증한 사람만 웹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었는데 다행히 현 기준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이 법이 발의하는 시점에 유튜브는 실명제를 거부했고 그와 함께 한국 한정으로 댓글과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이 실명제는 사라졌지만 정작 우리는 모든 일에 이 본인 인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 이 인증은 웃기게도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사이트에 전달하면 개인정보 노출이겠죠. 그래서 해시 함수를 적용해 고유의 CI 값을 만듭니다. 결국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본인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죠. 옛날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했던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고유값을 사이트에 전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즉 마이데이터 연동이든 회원가입이든 내가 이 사람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인증 당연히 공짜가 아닙니다.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 인증, 패스 인증 모두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인증과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용을 낸 적이 없죠. 인증을 진행할 때마다 30원씩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으신 적은 없잖아요. 이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불 방식은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험은 데이터를 요청할 때마다 추가됩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여러 시도를 하게 되면 지불해야 할 금액이 차곡차곡 쌓이겠죠. 꼭 인증이 아니더라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억이 넘는 마이데이터 가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핀테크로 돌아볼까요? 마이데이터 사업과 핀테크 사업은 분명히 성장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아야만 사업이 가능한데 이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가입자를 모객하기 위한 기프티콘이나 마케팅 비용은 당연히 지불해야 하고 인증이나 여러 절차를 위한 서비스 이용 요금도 지불해야만 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마이데이터 가입을 위해 진행할 인증 개수를 최소로만 잡아도 최소 30억이라는 비용이 지불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지불할 만큼 상황이 좋은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 금융지주가 설립한 핀테크 자회사 핑크는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 핀테크를 향하는 투자액과 투자 건수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모아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서비스지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이 나왔습니다. 1년만 유효했던 인증을 5년으로 늘려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걱정했던 비용 걱정의 일부는 줄어들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황금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장비를 팔아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고 외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대세일 때 웃었던 것은 카메라 장비 판매업자였고 프랜차이즈가 유행할 때 웃는 사람은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워딩 뒤에 숨겨진 함정을 언제나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역사 속 진정한 승자는 그 뒤에서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필요한 도구를 파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